화재 출동을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해서 오. 이 쇄골이랑 갈비뼈랑 크게 부러져서 순환구조대가 교통사고 현장이라든지 화재 현장도 출동하시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. 저기는 또 뭔가요? 저렇게 좀 내려오시는. 오,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려오시네. 저런 고난도 훈련들 자체가 시민들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아주 사뿐하게 내려오시는데요. 아유. 위에서 내려오시는데요. 높이가 얼마나 돼요? 대략 한 7에서 8m 정도 됩니다. 주로 이제 이 훈련의 목적은 어떤 겁니까? 저희가 출동을 나가게 되면 개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위층이나 옥상을 통해서 베란다를 진입을 들어가실 합니다. 수 있게. 네. 상당히 높이가 이제 좀 무섭거나 그러질 않으세요?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기보다는 좀 안전하고 좀 신속하게 좀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. 저는 순환구조대라 그래서 그냥 배나 잠수복 뭐 이런 것만 입줄 알았더니 불났을 때 쓰는 장비나 내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차고 쪽 보시면 저기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네. 보러 가실까요? 예, 그러시죠. 여기 보시면 화재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요. 쭉 보시면 방화복입니다. 저희가 불이 났을 때 일반적으로 입고 아시는, 가시는. 예, 그리고 등지개라고 해서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공기를 공급을 받는 장치. 산소통. 예, 맞습니다. 위에 보시면 이제 헬멧들이 있는데요. 청색 헬멧 같은 경우에는 지휘관들의 표시를 합니다. 이 빨간색 헬멧은 화재 현장에서 쓰는 구조대원 헬멧이고 네. 일반적인 구조 현장에서 쓰는 구조 헬멧입니다. 좀 나눠져 있군요. 아무래도 저희는 명령을 주고받기 때문에 확실하게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명확하게 좀 표시를 합니다. 분류가 돼 있어요. 네. 예, 이쪽에 있는 장비들은 저희 네. 잠수복인데요. 네. 습식 잠수복, 건식 잠수복이 있습니다. 잠수복 자체도 나눠져 있다. 예, 이쪽에 보시면 조끼인데요. 저희가 순환사고로 나가게 되면 배 위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배의 물살이나 파도에 휘청이면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선할 때는 조끼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헬멧들과는 또 다른 순환구조용 헬멧입니다. 요건 또 내용이 다르다. 예, 화재 현장에서는 네. 위에서 낙하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하고 무겁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네. 순환구조용 헬멧은 물속에서 수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잠수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량화되어 있는 좀 가벼운 헬멧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장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위생복 소독 보관고라고 합니다. 화재 현장에 다녀오게 되면 방화복에 유해 물질들이나 독성 물질들 각종 축축한 것들도 많이 묻기 때문에 방화복 세탁을 한 후에 방화복을 건조를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소독기를 거쳐야 좀 더 쾌적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. 맞습니다. 장비가 설명 잘 해주셔서 제가 아는데 굉장히 무겁고 힘드신데 출동하셔서 다치시거나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? 예전에 화재 출동을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해서 이 쇄골이랑 갈비뼈랑 크게 부러져서 그러셨구나. 재활 치료나 이런 6개월 이상 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. 상당히 그 통증이 많이 와요. 왜냐하면 폐가 계속 늑간신경을 치거든요. 그래서 맞습니다. 통증이 오고 나중에 비 오거나 좀 그럴 때 예. 신경통 비슷하게 저릿저릿한 증상들이 오시거든요. 맞습니다. 그때는 조금씩 약을 드시고 좀 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시 2차적으로 재골절이 와요. 그러니까 골다공증이나 요즘은 남성 골다공증도 굉장히 많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검사하시고 약 같은 것도 필요하면 비타민 D나 이런 것도 보충하시고 골절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것을 꾸준히 모니터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만성 질환으로 예. 고통받으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?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재활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그쪽 부분을 쓰지를 않다 보니까 허리에 측만이 조금 온 것 같더라고요. 게다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픈 곳을 피해서 반대쪽으로만 앉다 그래요, 보니까 맞아요. 척추 쪽에 통증이 오시죠. 근데 대부분 그게 척추 쪽에 통증이 오시면 골반이 또 틀어져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더 객관적으로 엑스레이나 내용을 찍어보시고 자세 교정을 좀 잡으셔야 되지. 그게 만성적으로 굳어지면 정말 잡기가 힘들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 긴장이 있는 부분의 근육, 인대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해주고 꾸준히 자세를 잡아줘야 그게 만성화로 가는 것들은 확실히 잡으실 수 있고, 가장 중요한 건 몸이 유연하셔야 됩니다.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하시고 유산소 운동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신 다음에 몸의 어떤 부분 때문에 측만이 더 가속화되고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알겠습니다.
우리 소방관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소방관이 되셨어요? 어렸을 적에 긴급구조 119라는 아. TV 프로그램 혹시 네. 기억하실런지 예, 예, 모르겠는데 예, 예.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소방관의 꿈을 키워서 여기까지 좀 오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소방관이나 내용들 하시고 싶은 젊은 분들도 많고 그랬을 때 예. 조언이라든지 이런 말씀 해주실 건 있나요? 너무 시험이라는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일상에서 해결해야 될 지식들 그리고 신체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합격을 한 후에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한다라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신다면 조금이라도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시지 않을까. 가장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. 이 공부 자체가 있어야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. 간단한 얘기인데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. 네. 근데 가끔 이렇게 출동하시고 구조하시다 보면 일반인들에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주셔서 부탁 말씀해드릴 건 없나요?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지금 안전에 대한 홍보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. 그런 안전에 대한 것들만 조금만 신경 써서 지켜만 주신다면 저희가 출동을 나가는 건 얼마든지 나가지만 본인들께서 아프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 부분만 지켜주신다면 저희는 그걸로 좋을 것 같습니다. 존경합니다. 감사합니다. 김포가 정말 큰 지역이에요. 이게 그죠? 네, 네. 이게 큰 지역.